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오늘도 뉴욕 증시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시장 방향성 잡아보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좋은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세상이 또 뭐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뭐 연달아서 나옵니다. 홍콩 사태도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좀 실마리가 좀 보이는 것 같은 얘기가 나오고요. 미중 고위급 회담도 9월은 아니지만 10월에 열릴 거란 얘기로 주가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예. 해석 좀 해주시죠. 네,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이제 10월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추석 연휴지만 중국도 이제 추석 연휴가 엄청 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10월에 하는 게 맞겠죠. 중국 입장에서 네. 보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좀 여유를 갖고 생각하시더라도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거의 1.8%가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강한 반등세가 어제 오늘 계속 이어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과 중국의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가장 피해도 많이 보고 반등도 많이 하는 것이 기술주거든요. 그만큼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지금 보이는 11개 섹터 중에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것이 두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기술주와 소재주입니다. 50% 이상, 기술주는 정확하게 60%가 해외에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데요. 오늘 기술주가 2% 이상 올라가면서 가장 많이 올라갔는데요. 딱 보시면 두 개 정도가 빠졌습니다. 부동산과 유틸리티인데요. 그것은 그만큼 그동안 강하게 있고 소위 이제 이런 것들이 방어적 섹터였기 때문에 오늘 방어적 섹터에 있던 두 개, 그리고 위에 있는 것도 필수 소비재가 이 세 개가 방어적 섹터가 오늘 좀 상대적으로 쉬었다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오늘 올라간 것이 어느 정도냐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S&P 500 기준으로 보면 지난 7월 말 고점까지 보면 이제 불과 1.7%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손만 뻗으면 사상 최고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스닥과 다우지수도 한 2.5%에서 2.8% 남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소위 8월 달에 엄청 떨어지고 9월 달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지난주에 저도 소개해드렸지만 노무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지난 얘기지만 리만 사태 같은 급락이 지난 주말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나왔는데 그 얘기는 다 틀린 거죠.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로 보면 중섹터죠. 중간 분류로 보면 반도체 섹터가 오늘 3%나 올라갔습니다. 화면 준비해봤는데요. 3% 올라가면서 다시 연중 최고가 근접했고요. 어제 소개드렸기 때문에 오늘 따로 안 드리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늘 따로 해갖고 연중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AMD가 올해 기술주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요. 1.8% 정도 올라갔고요. 오늘 JP모건이 오늘 2.3% 정도 올라갔는데 이렇게 그 다음 거부터 같이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년물 금리가 또 이틀째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6%까지 올라갔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어제는 2년물이 쉬었는데 2년물이 오늘 또 반등했는데 2년물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 아래서 반등했습니다. 이 반등폭, 그러니까 반등한 폭 자체는 2015년 이후 4년 만에 반등폭으로는 가장 크게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온전히 시장에 녹아졌고요. 그것이 바로 앞서 보여드렸던 JP모건의 주가의 반등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대로 금값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버텼는데 오늘 금값이 2% 이상 떨어진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면서도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징주를 바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어제 특징주 중에 첫 번째는 어저께 뉴욕 앤 서울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룰루레몬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제 결국 실적이 나왔는데 오늘도 또 한 번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정규장에서 4.7 기대감이었는데요. 오늘 시간에서 지금 3% 이상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사상 최고가를 지금 찍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고 소개를 많이 드렸던 코스트코인데요. 제가 오늘 코스트코 물론 이제 사상 최고가인데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 8월 27일 날 아마 뉴스 보신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국에서도 뉴스가 나왔었는데 상해 코스트코 점이 생겼죠. 중국에 처음으로 코스트코가 생겼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교통이 통제되고 그래서 이제 문도 제 조기에 닫았는데 깜짝 놀랄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날 하루에 저는 저 자신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숫자인데 왜냐하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단 하루에 8월 17일 하루에 회원을 가입해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계산을 할 수 있죠. 하루에 13만 9천 명이 회원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13만 9천 명이 났습니다. 주가는 뭐 당연히 사상 최고가까지 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미국 기업인 걸 중국인들이 모를 리 없는데 미국 기업에 대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을 텐데도 코스트코의 참 힘은 대단합니다. 예. 자,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것이 10월에 고위급 회담을 하고 9월에는 이제 실무급들이 만나서 다시 좀 조율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전에도 사실은 있고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뭘 얘기를 하다가 될 것 같다가 또 갈라서고 또 네. 갈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될까? 뭐 역시나 좀 기대는 있지만 또 의문도 있습니다. 어떻게들 전망하십니까? 근데 정말 여러 목소리가 있고요. 저 자신도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게 정말 이번에 될까라는 정말 저 자신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물론 저 자신도 일단 기대하는 거는 이거 빨리 협상이 끝나서 미국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가 여기에 크게 이머징 마켓에 당했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길 기대하고 있으나 냉정하게 보면 워낙 많이 속은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양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오늘 제가 전문가 의견 5분 소개해드리겠는데 오늘 이런 소식 난 다음에 코멘트만 제가 쭉 소개해드리겠는데요. 한 군데 제외하고는 다 약간은 갸우뚱하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TD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석 투자 전략가 얘기인데요. 3,000원 돌파하고 신고가 가기 위해선 뉴스만 갖고 안 되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 지나친 흥분은 자제해야 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라 투자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에 대해서 좀 균형감을 해야 된다. 너무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다, 좋다, 너무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좀 밸런스를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어찌되었건 채권 시장에서의 좀 경고를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주가는 1.7% 수준까지 바짝 사상저가에 근접했지만 그 같은 기간에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43bp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 별로 지금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매트라이프에서는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이 기대된다. 거의 유일하게 지금 좋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국 지도자가 모두 협상 결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부 중국에서 요즘 강장 뜨고 있는 트위터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의 글로벌 타임즈의 편집장은 오늘 뭐 고위 소식통령에서 될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럼 비슷한 의견이 되겠고요. 모건 스탠리는 미국 정책 수석이라고 했는데요. 협상 마무리까지 갈 길이 멀어도 너무나 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앤 마켓에서는 역시 협상 마무리까지 난관이 많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인베스코도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고 변동성이 앞으로도 클 수밖에 없고 가장 큰 위험은 실적에 대한 부진이 3분기에 뚜렷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략적인 입장에서 보면 JP모건이 지금 모건 스탠리와 완전히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어제도 한번 소개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경제 매크로에 대한 우려감,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상반기 내내 있었고요. 실적에 대한 하반기의 실적 눈높이가 전망이 너무나 낮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과거에 보면 하반기에 좋아졌고 이번에도 4분기 이후에는 확실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JP모건은. 그리고 금년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보면 지금 주식은 사야 될 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들이 공존합니다. 그게 또 시장이라 한 가지 답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특징주 국내 증시 연구한 지을 기업은요? 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주식시장에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어떤 테마로 굳이 따지자면 가장 많이 떨어진 테마 중에 하나가 게임주였습니다. 게임주. 네, 거기에 보면 그렇군요. 이제 대표주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런 것들이 워낙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어저께 이제 다른 얘기, 최근 반등한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중에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사 중에 하나가 테이크2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콘솔 게임 기기 위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랜드 세프트 오토 이거는 뭐 한국에서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미국에서 워낙 인기가 있는 거가 되겠고요. 레드 데드 리뎀션 2 이런 것들은 작년 10월에 시즌 2가 나왔는데 첫 주말 3일 동안 판매한 게 70억 달러 정도 매출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1등 했던 겁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재미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작년 고점 대비 금년까지 해서 대부분 30-40%까지 다 떨어졌었는데요. 연말 쇼핑 시즌에 들어서 게임 소프트웨어가 다시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지난 8월 5일 날 실적 발표했는데 기대 이상을 했는데 여기 주목할 것이 이런 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보다는 결국 다른 나라보다 미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인데요. 다른 나라의 전 세계에서 26% 성장할 때 미국에서 49% 성장했고요. 또 하나 지금 이런 쪽에서는 관심 있는 것들의 또 하나가 큰 트렌드의 변화인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다음 세대가 Z세대에 들어가 보시면 계실 텐데요. Z세대의 소비가 왕성히 늘어나고 있고 Z세대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쪽이 한 22살, 3살 정도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 이하가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그 윗세대보다 훨씬 더 가장 큰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 먹을 때 외식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도 저렴한 걸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Z세대.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보면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 주가가 사상초가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겠지만 게임에 대해서 돈을 적극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트렌드의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사상 최고가 돌파를 지금 테이크투가 시도하고 있는 모습 확인드리겠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테이크투도 그렇고 일렉트로닉 아트에서 하는 모든 게임도 그렇고 우리나라 리니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새로운 기업보다 진짜 흔히 얘기해서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소위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강세를 웬만한 새로운 기업들이 뚫지 못한다. 저는 뭐 다른 수많은 우리나라 게임 업체 있지만 NC소프트를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리니지의 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겠고요. 리니지 저는 사상치 효과 좀 뭐 흔들거릴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게임즈 하나 사람은 전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NC소프트는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죠. 뉴욕앤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